조선 중종시대 때 개성에서 가무절색 기생이 살았습니다. 예전에 기생이 명기가 되려면 미색뿐 아니라 글과 가무에 아주 능해야 했는데 이 기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기생의 소문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나 젠틀맨보다 더 급속히 파급되어 팔도의 많은 한량이 모두 이 기생을 찾아가서 연정을 고백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기생은 한량의 청을 들어주는 대신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푸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희대의 문장가라는 사람도 기생이 낸 글을 풀이하지 못하고 허탈하게 돌아갔습니다. 기생은 자신을 사모하는 한량이나 선비를 모두 이렇게 거절하고 언젠가 자신의 글을 풀고 사랑을 나눌 님을 기다리며 평생 기생으로 가무와 글을 읽었습니다. 얼핏 한량이라고 하면은 건달쯤으로 알기 쉽지만 예전엔 한량이라고 하면은 사서삼경은 기본이고 글체가 좋고 속심이 넓으며 기백이 뛰어나고 인물 또한 출중하고 무엇보다 풍류를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노라 하는 한량들 어느 누구도 기생 앞에서 문장과 지혜를 능가할 기량을 가진 한량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루한 중년 선비가 기생집에 들었습니다. 기생집 하인들은 남루한 그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이 소란을 목격한 기생은 선비가 비록 남루했지만 범상치 않은 기품이라는 것을 알고 대청에 모시고 큰 주안상을 봐 올린 후 그 선비에게 새 지필목을 갈아 이렇게 써보였습니다. 점일 이구 우두불출. 선비는 기생의 글귀를 보고 빙긋이 웃었습니다. 기생의 명주 속치마를 펼치게 한 후에 단필로 이렇게 썼습니다. 순간 기생은 그 선비에게 일어나 큰 절을 삼배했습니다. 절 삼배는 산자에게는 한 번, 죽은 자에게는 두 번, 세 번은 첫 정절을 바치는 남자에게 하는 여인의 법도이자 신하가 임금에게 하는 하례입니다. 그날 밤 선비와 기생은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후 선비는 기생에게 문창오지에 시 한 수를 적어놓고 호련히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물은 고이면 강이 되지 못하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꽃은 피지 아니한다. 내가 가는 곳이 집이요 하늘은 이불이며 목마르면 이슬을 마시고 배고프면 초목 금피가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 있느냐. 이후 기생은 그를 잊지 못하고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며 비단가죽 신발을 만들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풍운아인 선비의 발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애틋한 사랑에 손마디가 부풀도록 가죽 신발을 손수 다 지은 기생은 마침내 가산을 정리하고 그 선비를 찾아 팔도를 헤매 다녔습니다. 정처 없이 팔도를 떠돌며 선비의 행방을 물색하던 중 어느 날 선비가 절에 머물고 있다는 풍문을 듣고 찾아가 극적으로 재회를 했습니다. 기생은 선비와 꿈같은 재회의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는 선비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꿈같은 재회의 첫날을 보낸 다음날 해가 중천에 올라도 움직일 기색이 없는 선비에게 기생이 물었습니다. 낭구님, 해가 중천이 온데 왜 기침을 하지 않으시옵니까? 그러자 선비는 두 눈을 감은 채 이 절간에 인심이 야박한 중놈들만 살아서 오장이 뒤틀려 그런다고 했습니다. 기생은 선비의 말을 즉시 알아듣고 급히 마을로 단걸음으로 내려가 거나한 술상을 봐 절간으로 불이 나게 돌아왔습니다. 하룻밤 정포를 풀었던 선비의 방 앞 툇마루에는 선비 대신 지난밤 고이 바쳤던 비단 가죽신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년을 찾아 헤맨 끝에 재회한 선비가 호련히 떠나버린 것을 알고 기생은 망연자실했지만은 이내 선비의 고고한 심증을 깨달았습니다. 선비의 사랑은 소유해도 선비의 몸은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친 기생은 선비의 깊고 높은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으로 스스로 위로하며 평생을 선비를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기생이 그 유명한
평양기생 황진이었습니다. 황진이는 평양기생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개성기생이고 개성여인들은 미색이 뛰어나 재주가 특출했다고 합니다. 황진이가 그토록 사랑한 남자는 화담집의 저자인 조선 성종 때 사람 철학자 서경덕이었습니다. 황진이를 만났을 때 서경덕이 푼 황진이의 글의 뜻은 저밀리구는 글자 그대로 저밀리구이고 글자를 모두 합치면 말씀 원자가 되고 우도불출이란 소머리에 뿔이 없다는 뜻으로 위에서 머리뿔을 떼어버리면 오자가 되는 것이다. 이 두 글자를 합치면 허락할 허자다. 결국 황진이는 서경덕에게 자신을 바친다는 뜻을 이렇게 사행시로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글자를 해역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자신을 송두리째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 황진이의 기발한 사랑 찾기가 참으로 절묘합니다.